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다 보면 위기가 3번 있어. 이 위기를 못 넘기면 끝까지 고통받다가 졸업하게 돼. 학점은 물론이고 취업도 힘들어질걸. 안녕 친구들, 코딩 국수야. 어느덧 2024년도 끝나가고 있어. 그 말은 이제 곧 정시 원서를 쓴다는 말이지. 정시 서류 시즌에 맞게 컴퓨터 공학과 졸업생으로서 이야기해보려 해. 비슷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선 부정적인 말만 한 것 같아서 이번엔 4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, 어떤 과목이 어려운지,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말해볼게. 여러 과중 컴퓨터 공학과를 선택하는 건 쉬워도 선택의 결과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봐봐. 난 대학교 들어갈 때 컴퓨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입학하고 처음으로 코딩을 접한 입장이야. 여러분들도 비슷한 입장일 거라고 생각해. 그리고 오래전에 졸업했지만 커리큘럼 찾아보니까 달라진 게 거의 없더라고. 학교마다도 비슷하고 말이야. 그럼 시작해볼게. 1학년은 코딩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시기야. 코딩을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부터 배우게 될 거야. 언어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학기 때 하나, 2학기 때 하나 배우더라고. 난 이때 C++이랑 파이썬 처음으로 써봤어. 처음엔 헬로 월드 출력하고 트리 그리기나 자기 학번 출력하는 정도로 시작할 거야. 이것까진 옆 친구 거 보면서 따라 할 수 있어. 조건문이랑 반복문까지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잘 따라갔는데 이 다음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막 올라가. 리스트 나오고 함수 나오고 클래스 나오고 진짜 새로운 게 계속 나와서 따라갈 수가 없었달까. 그리고 과제도 많을 거라 정신 없을 거야. 이때가 첫 위기인데 절대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안 돼. 이때 포기하면 2, 3, 4학년이 고달파져. 코딩도 제대로 못하는데 더 어렵고 깊은 내용을 배워야 하거든. 정규 분포가 성립하기 때문에 분명 잘하는 동기가 몇 명 있을 거야. 친구가 별로 없어서 누가 잘하는지 모르겠으면 과 단톡방 들어가서 애니프사인 친구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. 밥 몇 번 사주고 이해 좀 시켜달라고 하면 돼. 아마 친절하게 알려줄 거야. 겪을 3번의 위기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넘기기도 쉬운 포인트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. 컴퓨터랑 절교만 안 하면 성공이야. 1학년을 돌이켜보면 컴퓨터를 배운다기보다 코딩과 친해지는 1년이었던 것 같아. 2학년 때는 리산수학, 선형대수 같은 수학 과목들 배우게 될 거고 한 과목 때문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올 거야. 이번에 여러 학교들 커리큘럼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정말 모든 학교에서 2학년 1학기 때 이 과목을 듣더라고. 두 번째 위기를 만드는 범위는 자료구조야. Data Structure. 자료구조가 뭘까? 이 과목에서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구조들을 배우고 관련된 알고리즘을 배워. 우리가 코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리스트, 맵, 스택부터 시작해서 링크드리스트, 그래프, 트리까지 아주 다양한 자료구조가 있지. 이 구조까지는 어떻게 이해하겠는데 DFS, BFS, 다익스트라 같은 순회 알고리즘을 구현하다 보면 머리가 빠개져. 1학년 때 코딩은 꾸역꾸역 키보드 두드리고 디버깅하면서 따라왔는데 이건 키보드만 두드린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. 각 자료구조가 뭔지,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. 이런 자료구조는 컴퓨터 어디에서나 사용되기 때문에 대충 알고 넘어갈 수도 없어.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코딩 테스트 때문에 공부해야 되니까 이때 잘하고 넘어가면 좋아. 자료구조는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영상 많이 보는 거 추천해. 나 때는 유튜브 보던 시절이 아니어서 직접 써가면서 어렵게 이해했던 기억이 나네. 자료구조 과목 빼고는 그래도 수월해서 버텼던 것 같아. 아마 회로 가지고 실습하는 과목을 이때쯤 할 텐데 그거 하면서 힐링해. 직접 회로 만지는 게 재밌더라고. 자료구조 포기 안 하고 잘 해놓는다. 3, 4학년을 넘어서 취업 준비까지 쉬워해질 거야. 3학년 때 마지막 고비가 오게 돼. 컴퓨터랑 3차 절교 타이밍인 게야. 점점 컴퓨터의 깊숙한 부분을 배우게 돼. 1학년 땐 가장 껍데기인 코딩을 배우고 2학년 땐 컴퓨터 모든 부분에서 사용되는 자료구조, 그리고 3학년 땐 운영체제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, 컴퓨터 구조 등등 전공자가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배우지. 이때는 코딩을 거의 안 해. 렉처 노트랑 전공책 펴서 그냥 계속 읽는 거야. 이해가 되던 외우던 둘 중 하나만 하면 돼. 쉽지? 아마 전공 과목도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시기여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힘듦을 느끼게 될 거야. 컴퓨터와 절교 타이밍이긴 한데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. 나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동기들과 스터디를 진행했던 것 같아. 배우는 과목들이 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자료 자체가 많이 없다는 점이 컸고 너무 힘드니까 뭉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. 그리고 컴퓨터 학문을 깊게 배우다 보니 이때부터 대학원 생각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어.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학문에 흥미가 생긴다나 뭐라나. 정말 끝까지 잘 고민하고 선택하면 좋겠어.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지 말이야. 연구실 갈 친구들은 연구실 인턴 같은 거 이때부터 하면 되고, 연구실 안 갈 친구는 학회나 컴퓨터 동아리 하는 거 추천할게.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세션하고 학기 말에 프로젝트하고 이런 식으로 딱히 부담 안 가게 진행될 텐데 취업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꼭 하도록 해. 여기까지 3번의 위기를 잘 넘겼으면 개발자로 전직할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어. 4학년 때는 아마 수업 적게 들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될 거야. 물론 재수강 많이 한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이때 하는 졸업 프로젝트도 힘들긴 한데 내가 생각하기엔 1, 2, 3학년 때 힘듦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위기로 넣진 않았어. 어쩌면 1, 2, 3학년 때 잘 다져져서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. 이때 하는 졸업 프로젝트로 다 이력서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으니까 잘하는 친구 옆에서 버스 타는 것보다
하고 싶은 직무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거 추천할게. 취업할 때 이런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 말이야. 자, 이렇게 3번의 고비만 넘기면 쉽게 졸업할 수 있는 컴퓨터 공학과. 끌리지 않아? 만약 정시 원서 어디로 쓸지 고민하고 있다면 컴퓨터 공학과 추천할게. 사실 쉽지는 않은데 재밌달까? 호호.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대학교 때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구나 생각하게 됐어. 물론 지금 기억나는 건 거의 없어. 다들 화이팅하고 그럼 이만.